지난번에는 부산이 왜 국제금융 중심지로 적합한 곳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야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어찌해야 할지, 또 현 상황은 어떻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방송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 오셔가지고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왜 돼야 되는지, 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이명호 원장,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여전히 목소리 좋으시군요. 예. 그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서 해외에 소개하신다면 뭐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시다시피 부산은 국제금융 중심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후발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 부산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산업적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것은 2009년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정책금융기관들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제는 14년입니다. 불과 10년밖에 안 된 상황이고, 국제금융 중심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생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네, 아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00년 이상의 오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을 해외에다 소개할 때는 우선 강조하는 점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제조업의 강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조업의 대부분의 공장이라든가 시설은 이 우리나라의 남동부 부울경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산업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에 만약에 정주화 금융에 오게 된다면 상당히 자금에 대한 수요처가 많을 거다 하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중국을 연계하는 그런 중개하는 금융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라는 점,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후라든가 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사람이 살기 좋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를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부산이 해양금융과 그다음 디지털 금융, 지속 가능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산의 미래가 밝다 이러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근데 오늘 이제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일본 야마구치은행 한국 본사 그 부산 지점 38년 만에 이제 영업 철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게 들어와도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 할 판에 이제 있던 기업이 이제 나가면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난항인데 이거 여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부산 입장에서는 손가락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영업적으로 실패를 해서 철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IT라든가 온라인 금융이 발달하면서 지점을 축소하는 건 맞는데요. 네네. 다만 금융회사 진입과 퇴출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진입은 없고 퇴출만 21년도에 거기 필리핀 메트로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야마구치가 나갔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야마구치라고 하는 개별적인 지점 하나가 철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입과 퇴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하는 것도 부산 지점 철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도 그 외국계 금융 회사들이 그냥 온라인 쪽으로 더 방점을 둔다면 우리는 외국계 은행에 와야 돼 하는데 더 좀 요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국내적으로도 보면 이제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계가 우리 시장에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꼭 그러면은 그런 온라인적인 측면에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사실상 야마구치는
회사 내부에서 작년에 이미 철수 결정을 내렸고 예. 그것이 이제 사후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철수에 대한 금융 인가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이 개별적인 회사를 갖다 하나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으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 하나의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 국제금융 중심지 중에서는 예. 아주 후발주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한 120여 개의 도시들이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앞에 있는 선발주자를 추월하기 위해서 또는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가지고서는 당연히 되지 않겠죠. 예. 그러면은 보다 파격적이고 또 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대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예, 이미 예상은 했던 바지만 뼈 아프지만 그러니까 시대 흐름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들리네요. 예. 예, 이어서 질문 드리면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이 부산에서 중요한 이유는 뭔지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조성 노력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을 금융을 육성시키고 하는 것은 부산에 있어서 금융은 우리의 그 향후 먹거리이고 네네. 성장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 부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국내에서 제2의 도시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의 도시에 비해서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네. 또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과 같은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상황이 비춰봤을 때 반대로 부산은 땅값이 국제적으로 봐서 좀 국내적 비싸고 또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라든가 또 좁은 배후지가 좁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더 이렇게 그 저부가 가치의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부울경에 있는 지역에 대한 베드타운으로 부산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 생각에는 보다 부가치가 높은 첨단 제조업 R&D 센터라든가 또는 서비스업이 중점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예.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도 2007년에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네네. 2008년부터 매년 3년마다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의 발표는 작년에 있었는데요. 작년 계획에서 보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금융과 파생금융의 특화금융 중심지로 이렇게 되는 감안해서 현재 부산에 내려와 있는 해양금융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을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금융진흥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땡겨서 다른 질문들 뭐 성과 이런 질문들 좀 넘어가고 이번에 좀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뉴욕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그 투자 설명회에서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산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세일즈하셨다는데 어떤 세일즈를 하셨고 그분들 좀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5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예.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부산시 참여하고 국내의 대형 금융 지주회사들이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를 네네. 다녀왔습니다. 이번 설명회 때는 뉴욕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그 JP 모간이라는 칼라일 그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라는 자산운용사들의 CEO들이 참석을 했고요. 포함해서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런 핵심적인 금융회사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장들에게 부산을 알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과 서울을 비교해 했을 때 사실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밀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전략적 접근을 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종합적인 금융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서울을 경쟁하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서울과 굳이 뭐 경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해양 금융이라든가 네. 디지털 금융 이러한 쪽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에다 소개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뉴욕에서 만났던 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지난 우리가 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을 갖다 세계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비해서 부산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산에 대한 인지도가 국제적인 중요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약간 관광지로서의 느낌이 좀 더 있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거기서 이제 좀 돈이 오간다? 이런 느낌까지는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뭐 아주 네.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좀 더 부산이 어떻게 하면 경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부산시와 또 저희 진흥원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양금융, 디지털금융 그 어떤 류의 그 금융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그거 잠깐 말씀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특화 금융 중심지에 중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부산이 갖고 있는 산업적, 환경적 배경과 강점을 분석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주력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 배 만드는데 뭐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해양금융은 말씀하셨듯이 조선 배를 짓는데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항만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만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선박에 대해 가지고 물품을 공급한다든지 서버 같은 그리고 그와 포함해서 법률 문제라든지 회계 문제가 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과제이고 부산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있는 좋은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략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생 쪽은 디지털 쪽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 부분의 하나의 기술적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자가 있느냐 하면 세계적인 강자가 아직까지 누가 더 앞서갔다는 건 있지만 절대적 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빈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흔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드오션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괜히 이렇게 힘들지 말고 좀 블루오션을 찾아보자라는 말씀. 네네, 후자 입장에서는 빈 공간을 찾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한편으로는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만 하고 제대로 육성하지 않은 정부와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회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은행 지점에서도 보듯이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본다면은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산업은 아시다시피 법률과 금융당국의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제도나 규제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과 경영 활동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보다도 보다 더 유연하고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 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역외 활동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나갔던 싱가포르라든가 두바이 등과 같은 그러한 금융 중심지도 역외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이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근데 것이고요. 역외 금융과 영내 금융도 모르는 쉽게 얘기하면 예. 역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이제 국내 내국인들 예를 들자면은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담대를 준다든지 일단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외국분들. 그래서 역내와 역외를 좀 구분하고 특히 역외 금융 활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꼭 금융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 어떤 겁니까? 현재 외국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조세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한 각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세제도라든가 근무 시간 등과 같은 노동 조건, 외환 거래와 관련된 조건, 그다음에 출입국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 금융회사들이 와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영업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혼자 할 것은 아니지만 네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데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한 10여 초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부산 중심지 육성은 부산 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은 중심지 지정이 된 지 부산이 15년이 되는 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중요한 것은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생각합니다. 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418의 김진수였습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